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가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할 거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한테 여쭤볼 건데 직장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궁금했다고 하는 거라든지. 다들 13월에 월급이라 해서 네. 초년생 때 기대를 했는데 네. 많이 받아야 20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밖에 없고 20만 원? 네. 그래서 뭐 서류를 이거저거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해서 듣는 거를 다 서류를 하고 뭐 현금 영수증도 잘 했던 것 같은데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13월에 월급이다? 네네네. 그렇게 되게 기분 좋게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작년에는 뱉어냈고 회사 다닐 때는 끼케야 20-30만 원만 받았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서류 준비도 못했던 것 같고 네네네. 어떻게 많이 받는지 아예 개념조차를 몰라서 네. 그 전혀 준비를 항상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근로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줄 때 보통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같이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잡혀있고 또 어떻게 공제가 돼서 세금이 어떻게 나오고 이제 이런 거를 좀 흐름을 알아야 내가 챙기려면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나는 이제 연말정산 잘해서 돈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잘 보시고 하나씩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큰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근로자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이 잡힐 거예요. 그럼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작년에는 근로소득이 이 정도였고 올해는 이 정도인데 세금 이 정도 떼가면 되겠지, 그런 세액이 잡혀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미리미리 떼가는데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럼 이제 원천징수된 금액이 이제 매달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빼가는 그 금액을, 그러니까 떼가는 금액을 100%로 할 거냐, 뭐 80%로 할 거냐, 그걸 또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100%면 뭐 많이 떼가는 거고 80%면 적게 떼가는 걸 텐데, 여튼 세금을 이제 미리 떼가고 있다라는 걸 알면 좋고, 그 다음에 그럼 근로소득이라는 게 잡히면 여기에서 이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통해서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실제적인 세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연말정산 흐름을 봤을 때 내가 그럼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건데, 회사에서는 이미 뭔가 떼갔어요. 돈을 미리 이제 세금을 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럼 돈을 나중에 돌려받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이미 떼간 금액보다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돌려받으려면 많아야 되죠. 그렇죠. 이미 많이 떼갔어야 되죠. 내가 실제로 지금 괜찮았어요? 돈이 세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실제로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떼갔고. 그럼 이제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제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마 누구나 근로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일 상단에 보면은 이제 제가 형광펜으로 좀 보시기 쉽게 해놨는데 급여랑 상여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소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4,560만 원, 그 다음에 뭐 상여는 350만 원 잡혀있죠.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 이제 뭔가 소득공제도 하고 세액공제도 하고 세금이 잡힐 거예요. 이제 밑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과세 소득이란 게 혹시 그 회사 다니면서 식대랑 뭐 차량 유지비 뭐 이런 거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네. 그 금액이 바로 비과세 소득이에요. 뭐냐면 비과세 말 그대로 이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로 받긴 했지만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천식을 딱 떼봤는데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회사랑 좀 잘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급여가 예를 들어 뭐 2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중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는 비과세로 잡아주면 우리는 사실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가 연두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결정세액이 17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결정세액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기납부세액은 여기는 148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기납부세액은 미리 회사에서 내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받을까요? 낼까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네. 내야 되나? 나도 잘 모르겠네. 결정세액은 175만 원, 기납부세액은 148만 원 내야 되죠. 네. 왜냐면은 내가 이미 낸 금액이 내야 될 것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차감 징수세액이라고 해서 26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뭐 13월에 월급이 없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뒷장을 볼게요. 뒷장에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도 형광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건 내 급여에 대해서 이미 뭐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당 150만 원씩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배우자가 뭐 소득이 없고 당연히 넣을 수 있는 분은 넣는 게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보니까 안 되어 있네? 그런 분들은 이제 증빙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한 명당 150만 원이면 꽤 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볼게요. 밑에 뭐 연금보험료 공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 사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네요. 기부금. 기부금은 이제 우리가 내면 그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거의 뭐 막 연말 되고 이러면 이제 교회나 뭐 절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거 좀 달라고 해서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밖에 소득공제라고 있어요. 그 밖에 소득공제는 뭐 개인 연금저축과 뭐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게 보통은 노란우산 공제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밑에 챙길 수 있는 거 뭐 청약저축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직장인분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 대비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약간 모순적이에요. 우리는 환급을 받고 싶은데 받으려면은 신용카드를 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는 쓰면 또 이게 그냥 소비되고 비용이 돼버리는 거니까 사실 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여튼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쓸 거냐, 체크카드를 쓸 거냐,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받으려면은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소득공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 소득세 구간이 어떻게 돼? 몇 퍼센트 구간이야? 라고 물으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몇 퍼센트인지를 따지려면 이 과세표준을 보시면 돼요. 얘가 뭐 예를 들어 1200만 원 이하야. 그러면은 뭐 6%가 될 거고, 넘으면 뭐 15%, 24% 쭉쭉쭉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48%까지도 되니까 거의 소득의 반이 나가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내가 어떤 구간에 속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뒤에 산출세액이 나왔네요. 산출세액은 뭐냐면, 그러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6%, 15% 그런 세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254만 원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산출세액을 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액공제라는 게 남았기 때문인 건데, 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출세액이 잡힌 거에서 더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직장인이니까 뭘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또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은 우리가 불입한 금액의 12%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달 34만 원씩 냈어. 그럼 1년에 400만 원이야. 곱하기 12%하면 48만 원이죠. 내가 아까 세금을 254만 원 내야 되는데 48만 원을 더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저는 직장인분들이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은 써야지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저축하면서 공제를 받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연금저축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고, 이제 한도가 뭐 400만원, 요즘에는 뭐 6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급여 대비해서 연금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연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만원 급여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만원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금저축 하시면 세액공제까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가 있어요. 얘는 뭐 건강보험도 할 거고 암보험, 종신보험 많이들 하실 텐데 얘는 100만원까지 돼요. 내가 뭐 200을 했든 300을 했든 그냥 100만원까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도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그냥 나는 보장성 보험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밑에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 갔을 때, 뭐 아니면 또 약국에 갔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잡힐 거니까 이런 거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비, 뭐 대학원을 다녀, 아니면 뭐 어떤 교육비를 내가 지출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교육비로 공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료비, 교육비 뭐 등등 했어요. 그럼 더 할 수 있는 게 또 있냐? 사실은 안타깝지만 직장인들이 뭔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내가 작년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은 좀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이제 보시는 게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얘가 지금 175만 원인데 얘가 실제로 내가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건데 회사에서 내줬으면 이제 뭐 그 갭만큼 내가 돌려받든 더 내든 하시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근로소득에서 우리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를 빼준다고 했어요. 이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얘가 아까 제가 식비랑 차량 관련된 거 돈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또 챙길 수 있는 게 출산수당, 또 여기 보시면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기실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소득공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부모님 공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용카드에서 아까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총 급여액이 있어요. 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래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5%는 1천만 원이죠. 이 1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엄청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그래서 받는 게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5%, 직불카드나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30%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나마 체크카드나 현금 서비스가 좀 더 공제가 되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여튼 신용카드 공제로 받는 게 쉽지는 않다. 왜냐면 우리가 총 급여의 25% 그 이상을 써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좀 더 딥하게 내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 올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거, 알아볼 수 있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나 이런 또 문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들께 이야기하는 걸 좀 많이 하다가 지금은 직장인들,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말정산이란 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왕이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